봅시다. 삼각함수. 각의 정의. 사실 이 각의 정의는 초등학교가 아니지. 중학교 때도 같은 형식으로 각을 정의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같은 형태로 각을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뭐, 대신 이제 용어가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각을 정의하냐면, 두 개의 반직선. 그냥 이 두 개의 반직선이라고만 말을 해요. 얘 이름이 붙어 있진 않아, 중학교 때는. 그래서 그냥 반직선 두 개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거에 대한 말을 따로 안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냐면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시초선, 뭔가의 시초, 최초의 선. 그렇죠? 그리고 동경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애. 움직이는 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돼 있는 친구야. 시초선은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동경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회전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이제 동경과 시초선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됐죠? 그리고 그때 동경과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수직선에서 좌표 평면을 나타낼 때는 오른쪽과 왼쪽 또는 Y축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줬잖아요. 그쵸?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이 있죠. 우리는 돌 때. 그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정할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정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양의 각으로 돈다. 그리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같이 돌면은 음의 방향으로 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동경은 움직이는 선,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 우리 무언가의 시초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얘기를 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각도도 우리 항상 수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다 쓰던 대로 씁니다. 각도도 마찬가지야. 플러스는 우리가 생략해서 쓰는 거야. 플러스 30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30도. 그쵸? 우리가 정수에서도 양의 정수는 플러스 생략하고 쓰는 것처럼, 그쵸? 각도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 왜 일반각이라는 말이 나오냐? 자, 우리는 요 기준으로 욕하기를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0도다. 30도다. 그럼 그냥 30도라고 하면 되지 않냐? 30도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시초선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을 움직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만큼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한 바퀴를 쭉 돌았어. 몇 도야? 360도죠. 근데 요러고서 30도를 더 갔어. 그러면 동경은 달라져, 같아? 같죠? 그러면은 나는 이 동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요만큼 띡 오고 끝났냐? 아니면은 빙빙빙 돌다가 여기까지 왔냐? 알아, 몰라? 이 그림만 보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전혀. 그쵸? 이 그림만 보고는 도대체 너는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니? 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합니다. 자, 360 곱하기 한 바퀴에 360도죠. 그쵸? 360도의 회전수. 회전수. 이때 n은 정수입니다. 당연히 플러스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n이 음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한 알파 값은 딱 한 바퀴 전까지만 우리는 이 알파 값으로 정해서 써줄 거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을 특정한 값의 범위를 주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각의 형태로. 그래서 360 곱하기 회전수 플러스 알파도. 됐죠? 됐죠? 그리고 4분면의 각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4분면의 시초선과 동경을 표현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4분면에 표현하는 기본적인 시초선은 이 x축 양의 방향 있죠.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보통 돕니다,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때 이 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사분면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뭐 사분면은 정했고 따로 없죠? 이미 좌표 평면에서 사분면은 정해져 있어요. 1, 2, 3, 4, 4분면. 맞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배워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분면을 정하는 건 아니야. 사분면은 그대로 1, 2, 3, 4분면이 존재하고요. 그때 이 동경이 멈춰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각의 사분면을 정하겠다라는 거야. 현재 동경이 여기 있어. 그럼 요만큼의 알파라는 각은 몇 사분면에 동경의 위치가 있다? 2사분면에 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 알파는 2사분면 각이라는 거야. 그러면 동경이 여기 있으면 1사분면 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각의 사분면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를 찾고 그 동경의 위치에 따라 몇 사분면 각인지를 정하자. 됐죠? 됐죠? 그러면 자, 좌표축에 있는 거는 당연히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죠. 좌표 동경이 여기 있어. 사분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죠? 이런 거는 몇 사분면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자, 1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일단은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돼요. 360 곱하기 360도 곱하기 n 에다가 자, 1사분면 각은 최소한 0도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만. 그쵸? 360 곱하기 n에 90도까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2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최소한 90도는 가야 되죠. 그쵸? 90 이상을 가야 돼요. 90도를 넘게 가야 하고, 그리고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요만큼. 180도만큼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에 180도. 됐죠? 그 다음 3, 4분면의 각은 그럼 이제 대충 감 오죠? 90도씩 더해간다라는 거. 여기다 180도부터 360도 곱하기 n에 270도까지. 그쵸? 그리고 마지막 4,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에 270도. 알파도는 360 곱하기 n에 360도까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서 각도 표현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각도 표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거 안 써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발 이거 생략하고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분면의 각을 정하자. 지금까지는 정의하는 거야, 계속. 그냥 각을 정의하고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자,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까지 다뤘던 각도는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해서 최대 몇 도? 360도까지 다뤘죠. 그쵸?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360도다. 근데 이제 회전수에 따라서 뭐 몇 도가 추가 360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60분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야. 우리 60분이 몇 바퀴야? 시계 한 바퀴잖아요. 원 한 바퀴잖아. 그 한 바퀴를 각 하나씩 나열을 했을 때 그 360개로 나열을 했을 때, 자, 나눴을 때 이 원을 여기부터 360개로 나누는 거야, 이걸. 360개로. 그랬을 때 그 한 칸을 1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1도라고. 됐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360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60분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각도들은 다 60분법입니다. 60분법.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이 호도법인데, 호도법. 호도법은 각도에 대한 새로운 표현입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내기 위한 정의가 필요하죠?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최초에 반지름의 크기가 있을 때, 호도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실로 잘 재보면, 우리가 실을 이렇게 대고 이 상태에서 호에다가 이렇게 잘 재보면 여기부터 호와 길이가 반지름이 같은 구간에 어느 점이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때 이 호가 반지름이랑 같을 때 우리는 그때 부채꼴이 생길 거고 그 부채꼴에 중심각이 생길 거다.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1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타나는 거야. 됐어요? 라디안이라는 각도의 새로운 표현을 써서 나타내서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는 1라디안이다. 그러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우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호의 길이와 중심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맞죠? 그럼 여기가 R이라 그러면 얘도 1라디안이니까 둘이 더하면 2라디안이라는 각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이 중심각 크기를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호도법.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되게 내용 자체가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앞으로 라디안은 좋은 점 중에 첫 번째 하나 단위를 안 써도 됩니다. 단위를 쓰지 않아요. 60분법은 30도 60도 뭐 5도 이런 식으로 각도의 표현을 써줬잖아요. 요 도라는 표현을. 그치?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는 3분의 파이 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3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에는 각도가 생략되어 있고 라디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매번 할 때마다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해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단위를 생략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각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럼 각도를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라디안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라디안에 대한 표현으로 주로 각도를 쓸 겁니다. 주로 쓸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딱 그겁니다. 라디안과 60분법, 이제 호도법과 60분법을 왔다 갔다 하는 각도의 변환에 대하여 좀 익숙해져야 돼. 각도의 변환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 몇 도가 라디안으로 바꾸면은 몇으로 바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를 따져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 바로바로 바꾸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죠. 옆에 보시면 어떻게 바꾸는지. 자, 뭔가 너무 길죠? 길죠?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걸로 해결하시면 끝입니다. 뭔가 내용이 많고 길어도 딱 하나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에 있는 말 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실제로. 나도 이거 페이지는 좀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건가? 잠깐만. 페이지를 좀 보면서. 자, 그래서 호도법과
이제 60분법의 관계에서는 파이 라디안은 그냥 180도다. 딱 이거 하나만 알면은 요 막 종류별로 뭐 이것저것 써 있는 거 막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이 파이는 항상 말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친구야. 그 친구 맞아. 이 친구 있죠? 대략 3.14 얼마 가는 이 정도의 값이 우리는 파이야. 똑같아. 같은 거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처음에 거부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원주 뭐 하고 할 때마다 파이를 썼던 거를 갑자기 각도에다 파이를 쓰면서 너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3분의 파이라는 거는요. 얘가 1점 얼마 이런 애거든요. 이런 애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보는 것랑 같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그걸 호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율을 정확히 우리 실제로 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주율을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원주율이 뭔지 정확히는 알죠? 지름에 대한 비율, 원주율을 이거 지름 있으면은 이 지름만큼 뭐 실로 재면은 요만큼 이 지름 3개의 실 그릴 수 있고 요게 대충 요 1.4 정도가 돼요. 0.14가 돼요. 이게 대충 0.14가 되고 여기에 R 곱하기 0.14 얼마가 되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야 2R 미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름의 3.14배가 원주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걸 원주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서 원주율이라고 불렀던 거야. 사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는데.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 필요 없어요. 너희가 알고 있던 그 파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고 여기에 긴 내용들 다 보더라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 호도법으로도 일반각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파도 하면은 360도 곱하기 n의 뭐야?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반각으로. 그치? 그러면은 60분법에서는 세타라고 했을 때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어쨌든 회전수는 필요할 거고요. 세타만큼 이동을 했을 거고요. 맞죠? 그러면 이 각도 표현은 어떻게 하냐? 360도잖아요. 3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가 180도잖아요. 그럼 360도는 2배 하시면 되죠, 서로. 그래서 2파이입니다. 2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도법을 가지고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파이에다 180을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냥. 됐어? 그리고 360도 60분법에다가는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180도분의 파이, 그러니까 360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호도법이야. 모든 각도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30도는 어떻게 찾아? 30도는 180도분의 똑같아. 파이 곱해. 그래서 어떻게 돼? 약분하면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고 반대로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하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자, 뒤에 넘어가서 이 호도법으로 인해 우리가 호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새롭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할 겁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자, 호의 길이는 이 반지름과 세타, 이 라디안 단위일 때만 가능한 거야, 요거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만. 자, L의 길이는 R과 중심각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R세타. 됐어요? 야! 목 부러지겠어. 뭐? 기다려. 갖다 줄게. 다음.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넓이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호의 길이를 알고 반지름을 알면 우리 뭐 그 삼각형처럼 구하는 거 하나 있었죠. 2분의 1 RL. 그쵸? 그래서 2분의 1 RL 요거를 먼저 써주시는 게 너희가 찾기 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자, L이 뭐랑 같아? R세타랑 같잖아요. 그쵸? 그럼 L 대신 R세타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R 곱하기 R세타니까 얘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 공식은 사실 우리가 배웠던 요 중학교 때 요걸 이용해서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됐죠? 됐죠? 물론 요 공식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요거 공식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적분에서 나와요. 그 심지어 미적분에서 하는 적분에서는 너희 미적분에서 분명 적분할 때 이런 거 증명하는 거 못 봤지? 못 봤어요. 정상이야. 미적분 2에 나오거든. 그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아마 너네 미적분을 적분할 때도 이렇게 되는 넓이가 도대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는지 모르죠. 이유는 모르죠. 그냥 넓이라고 하니까 그쵸?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은 넓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넓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일일이 이렇게 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계속 잘게. 근데 이 사각형 넓이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n등분을 해. n등분을. 하나당 n을. 여기 그럼 요 길이가 B에서 A를 뺀 거를 n등분한 거니까 이렇게 요게 밑변이 되거든. 그거 곱하기 높이는 요 A에다가 n만큼 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n 요거의 F 이거잖아요. 이거를 사각형을 하나씩 일일이 더해가면은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나올 거잖아. 근데 그 사각형 넓이를 잘 보시면은 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요 부분의 넓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가 조금 넘치지.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요 n등분 한 거를 더 잘게 쪼개. 더 잘게. 그럼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 얇아질 거 아니야. 그럼 더 얇아지면 이 곡면과의 넓이랑 비슷해지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하는 형태가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원의 넓이도 똑같은 증명을 해요. 우리 중학교 때 대충 보긴 했을 거야. 너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여러 개의 부채꼴로 나타낸 다음에 요거를 하나하나 잘라서 이렇게 이어 붙여. 그쵸? 그럼 얘가 생긴 게 뭐랑 비슷해? 평행사변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그럼 얘를 요 폭을 더 잘게 쪼개면 얘가 점점 이게 이렇게 좁혀질 거야.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럼 거의 뭐에 가까워져? 직사각형에 거의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높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쵸? 밑변이 뭐가 돼? 이게 호잖아요. 호. 원의 둘레. 그쵸? 이게 2파이 R이야. 요 두 개 더한 게. 맞아요? 그거의 반이잖아. 그래서 파이 R이야. 그래서 이 원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사각형의 넓이랑 비슷해지니까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중학교 때 증명했던 방식이거든. 이런 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적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가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 2를 넘어가면은 나오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 다루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제 뭐 미적분 2 시험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고 거의 안 할지 않을까 싶다. 미적분 2는 확통해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뭐 그거는 너희가 3학년 가봐야 아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의 공식을 쓴다. 됐죠? 그래서 새로운 넓이 표현을 너희가 꼭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이 호두법으로 나타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 됐죠? 뭐 둘레는 뭐 말해야 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쵸? 반지름 2개에다가 호 길이 더하면은 둘레가 되죠? 그쵸?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심각의 크기를 60번법이 주어지면은 호두법으로 좀 고쳐서 앞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호두법으로 나타내서.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요 세타는 반드시 호두법일 때만 하는 거야. 너네 60분법으로 180도, 여기 6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R이 2면은 그 둘이 곱해가지고 호의 길이 120 이러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았지? 무조건 60분법을 호두법으로 다 바꾸고 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넓이 공식이 생겼다. 새로운 넓이 공식이 생겼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다. 자, 둘레의 길이가 A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요거는 어차피 미안하지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어차피 너희 최대값 구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최대값 구하는 거. 그러면 최대값 구하는 거 어떻게 하냐? 대부분 뭐 하냐면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서 쓸 건 아니야. 선생님은 이거 외워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마플 교과서를 하든 뭘 하든 이거는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이걸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진짜 기초적인 거 말고는 잘 안 나와요. 항상 말하지만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런 거 있다 정도로만 해결하고 그냥 최대차수 구하는 걸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2차 호 구하라 그러고 뭐 둘레 구하라 그러고 그러면 호 쓰고 둘레 쓰면 돼. 그리고 더 넓이 구해라 그러면 넓이 쓰면 돼. 그러면 그게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로. 이해됐어?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를 하면은 됩니다.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그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도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그냥 패스. 알았죠?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문제를 보면서 얘는 얼마나 발전 문제로 낼 만한 게 없어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찾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n에다가 어떤 정수를 이 n들은 다 정수인데 정수. 그냥 n에다 정수를 집어넣어서 얘네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자, 1번. 마이너스 한 2 정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720이고 안 되죠? 마이너스 720에다 260 더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더 커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080 에다 260 더하면은 820인가요? 마이너스? 그쵸?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4 정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200 1440 플러스 260 그러면 마이너스 118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820이었는데 마이너스 1180으로 늘어났잖아. 요거 n에다가 정수 넣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네? 이거 답 1번이니? 기분이 나쁜데?
1번부터 끝나면 안 되지. 자, 안 되니까 1번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되는지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뭘로 되는지야.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200 더했을 때 마이너스 160이 되느냐.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60에다가 200 더하니까 마이너스 160 되는데 되죠? 그럼 얘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답이 아니라. 얘는 2 넣어보면은 720이잖아요. 그럼 n이 2일 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2바퀴 돌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1바퀴 돌았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 그쵸? 그 다음 얘는 똑같아. 요거 찾기 어려워? 그럼 이거 이항하세요. 그냥 됐어? 이항하세요.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6분의 12 파이는 2n 파이. 그러면 2파이 나눠. 그러면 2파이 나누면 마이너스 12분의 12.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도 이항해. 4파이죠? 얘가 2n파이죠? 그쵸? 그러면 n이 2일 때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의 값이 정수로 나오는 애들은 되는 거고요. 정수가 안 나오는 이 친구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980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자, 마이너스 980은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몇을 해야 될까? 그럼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080인 거죠. 그치? 여기다 몇을 더해야 980이 돼? 100이죠, 100. 100도 더하면은 980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치? 실제로 마이너스 980은 여기가 100도가 들어가면 맞아요. 얘가 100도로 바뀌면은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표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발전 문제 낼 게 없으면 이런 걸 냈는지. 참고로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1, 2, 3, 4번 정도나 3번 정도에 보통 나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봤던 번호는 일반각 표현하는 번호는 3번 정도에 주로 나왔던 것 같아. 그 얘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다음. 자, 이제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첫 번째, 그 다음이 아마 얘일 거야, 얘. 두 가지. 너희가 어려워하는 유형. 자, 세타가 4, 4분면 각이래요, 세타가. 그러면 세타의 표현을 하세요.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270도를 더한 거에서부터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360도까지가 세타의 동경의 위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거를 보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를 보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4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사분면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은 뭐야? 정수죠, 항상. 요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3분의 세타. 자, 그럼 3분의 세타는 3을 나누면 되겠네, 다. 그럼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3분의 세타 3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의 동경은 내가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찾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 뭐 있어? 0부터 넣어보면 좋죠? 0 넣어봐. 90도부터 120도까지.
90도부터 120도까지. 맞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90도부터 120도, 요거 30도. 이렇게 해서 여기 90도부터 요 사이에 존재하는 게, 요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겠다. 그쵸? 1 넣으면 몇이냐? 120 더하기 90. 그럼 180, 210이니까 180에서 30 더하는 거죠. 그래서 180에서 30 더한 거부터 180에서 60 더한 거.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30, 30이니까 여기 위치에 동경이 있겠네. 맞죠? 240이니까 여기가 240이잖아. 180에다가 60도 더한 거. 그리고 180대에다 최소 30도 더한 거. 그쵸? 이 위치를 찾아줄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3 넣으면은 360 더하기 90. 360 더하기 120. 여기네요. 다시. 그러면 별 의미 없고. 마이너스 1로 가볼까? 마이너스 1로 보면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은 여기쯤일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0이니까,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0도까지. 여기부터 0도까지. 여기네. 맞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0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3일 때 다시 여기, 4일 때 어딘지 찾아보면 4일 때는 최소가 480에서 90 더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은 몇이냐? 570. 그럼 얘는 360 더하기 몇이냐? 210? 그럼 360 더하기 210은 여기네요. 다시. 그쵸? 여기죠. 다시. 이런 식으로 되네. 그래서 다시 여기 반복. 그리고 요렇게 반복. 그쵸? 이 세 개가 반복.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어디? 2, 3, 4, 4분면. 2, 3, 4, 4분면. 맞죠? 그 다음 또 4분의 파이는 따로 찾아야 돼. 4분의 세타 4로 나눠. 4분의 세타는 최소 9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야 약분이 안 되네요. 몇이냐 대략. 잠깐만. 2분의 135인가요? 그쵸? 그리고 얘는 90도 곱하기 90 n의 90도.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제 n에다가 또 1부터 넣어보세요. n에다 1부터 넣어보면 0부터 넣는 게 제일 좋죠? 0부터. 그러면 135도가 대략 이 정도니까 이거의 반. 그럼 이 정도. 그쵸? 그럼 요 정도가 여기부터 0 넣으면 90도까지. 맞아요? 요 정도에서 90도까지. 그치? 그 다음 1 넣어보면은 90도에서 얘가 대충 몇이야? 67.5인가요? 그치? 그럼 90도에서 67.5 정도 여기죠? 1 넣으면 180도까지잖아. 그쵸? 180도까지. 여기까지. 요 사이. 맞아요? 그 다음 2로 넘어가지 말고 마이너스 1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90에다가 65도 더한 거. 마이너스 1 넣으면 0도까지. 여기네. 그쵸? 그리고 그냥 0, 1, 2 넣어봐야겠다. 2. 180도 플러스 65도에서 2 넣어보면은 270도까지. 여기죠. 그러면 4분의 세타는 어디 생겨? 다 생기네?
그쵸? 네, 4분의 세타는 1, 2, 3, 4, 4분면에 전부 다 생기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구하래? 4분의 세타, 3분의 세타가 모두 다 있는 동경의 위치는 2, 3, 4죠? 그쵸? 둘 다 만족하는 건 2, 3, 4죠?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4개 사보면 다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얘만 신경 써서 찾아주시면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각도 찾아주는 거. 다음. 아마 내 생각에는 요거를 제일 많이들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책 위에 보시면은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 마플 개념 익힘 바로 밑에 거기에 보면은 마플 코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동경이 일치할 때, 그리고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 그리고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자, 동경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이거를 다 각각 외우면은 당연히 좋죠. 문제 풀 때 좋은데, 못 외우겠으면은 얘가 말한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잘 봐. 그림 그려서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X축의 대칭인 두 동경이 있대요. 그러면 3세타는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요. 5세타는 여기쯤에 있는 거야. 요게 3세타. 여기 쭉 동계 5세타야. 그냥 대충 이렇게 표현해. 대충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3세타랑 같은 게 어느 위치에 보여? 여기죠? 그럼 3세타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5세타랑 3세타 더하면 36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실제로 360도가 될까요? 5세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 3세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얘를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메뉴에 보시면은 X축 대칭일 때 두 값을 더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도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그거를 외워도 되는데 굳이 어려우면은 그려봐 직접. 그러면 요 각도와 같은 구간이 보일 거야. 같은 구간이. 이해됐어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같은 부분이 보일 거야. 그러면 그거를 회전수에 맞춰서 한 바퀴냐 반 바퀴냐 이런 거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됐죠? 그래서 자 봐봐. 그럼 뭐야? 8세타는 360 곱하기 n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타는 45도 곱하기 n이네. 맞나요? 근데 세타의 범위가 어디라고? 0부터 180도죠? 그러면 세타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0도부터 몇이냐? 45도 곱하기 n은 180도까지. 그럼 45도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0부터 n은 0부터 4까지. 맞아요? 180은 45도 나누면 4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거 뭐야? 1, 2, 3. 요 세 개죠? 됐지? 됐지? 그럼 n 찾았어. 여기다 n 집어넣어. 1 넣으면 세타는 45도, 2 넣으면은 90도, 3 넣으면은 135도. 이렇게. 그래서 세타 값이 될 수 있는 건 45도, 90도, 135도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서 핵심은 얘네 둘이 더한 게 요거. 더하는 이유가 제일
아마 이거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나름 한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 보통 나오긴 해요. 두 번째 페이지, 시험지에서 보통 두 번째 페이지나 조금 쉬운 학교들은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학교들은 보통 두 번째 페이지 정도? 근데 생각보다 이거 내가 수업하면서 너희 느낀 거지만 이거 생각보다 질문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더 해야 돼, 빼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방법은 뭐다? 그려봐라. 그려봐라. Y축 대칭인 것도 한번 그려볼게. 잘 봐. 2번 내가 그려볼게. 2번은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려봐. 대략 세타 이 정도. 세타. 그러면 3세타는 요 정도. 그쵸? 그러면 세타랑 같은 데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3세타랑 세타를 더한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가 된다네. 근데 항상 말하지만 그냥 180도야? 아니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우리 알아볼라? 모르니까 똑같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죠? 너희가 이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찾는 거. 찾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려봐. 아니면 저거 외우던가. 알았지? 둘 중에서 하나 해라. 알았지? 둘 중에서 하나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을 때는 왜 둘을 빼는지 보시면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을 때 빼는 이유는 요게 알파, 요게 베타야. 크기가 같죠? 같으니까 여기 뭐 다 알파랑 다른 곳에 알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돌아오면 다시 360도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요 사분면 어딘가에 각도가 정해지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야. 그럼 꼭 베타에서 알파를 빼야 되냐? 자, 항상 말하지만 둘을 더할 때는 사실 뭘 더하든 상관없잖아요. 5세타에서 3세타를 더하나 3세타에서 5세타를 더하나. 그쵸? 근데 뺄 때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됐어요? 항상 뺄 때는 큰 거. 얘도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면 5세타에서 3세타를 빼는 거야. 그게 뭐야? 360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곱하기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빼서 이번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치할 때 하는 방법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기 싫으면 외우던가. 둘 중에서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제일 삼각함수 뒤에 들어가기 전에는 얘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 4세타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니까 다시 세타는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그쵸? 그럼 세타에다 다시 이거를 집어 넣습니다. 이거를 다시 집어 넣어줘요. 세타가 어디부터 어디니까? 0부터 180이니까. 그러면 0부터 몇이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그러면 180도까지. 먼저 45도 빼고요. 145도, 135도. 얘는 마이너스 45도. 다시 90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냐? 잠깐만, 암산이 안 된다. 45도 나누니까 2분의 3인가요? 그쵸? 됐어? 그럼 이때 n은 뭐야? 정수니까 0, 1, 두 개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내가 찾는 거 뭐야? 세타 찾는 거잖아. 모든 세타. 세타가 n이 될 수 있는 거 다 찾았죠? 0하고 1. 그래서 0하고 1 대입하면은 세타는 0일 때는 45도. 1일 때는 135도. 요 두 개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통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안 적는 사람들은 또 끝나고 다시 본인이 풀어보더라고. 풀어보는 거 맞지? 뭐 한 번 더 풀어보셔도 상관없어요. 풀어보는 건 나쁘진 않아. 했던 거. 자, 개인적으로 이 친구도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은 왜 발전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왜 발전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죠. 왜 발전 문제일까? 자, 와이퍼가 여기만 와이퍼야. 그림 이해 못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기만 와이퍼야. 그쵸? 그래서 와이퍼가 닦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닦는 거야. 닦는 부위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와이퍼가 닦는 부위가. 그쵸? 그쵸?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범위는 여기 범위의 넓이를 물어보는 게 이 친구가 하는 얘기죠? 고무판이 회전하면서 닦는 부분의 넓이. 여기죠, 여기? 그럼 우리 부채꼴에서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해? 전체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네.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넓이 2분의 1 R제곱 40제곱 요거 40이니까 그쵸? 40제곱 곱하기 각 중심각 세타 3분의 2 파이 맞죠? 그리고 요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몇이냐? 10이죠? 10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 맞죠? 그걸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너네 이거 그러면은 이거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파이 곱하기 40제곱 마이너스 30 이렇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파이 곱하기 이거 합차잖아. 더하면 70 빼면 10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죠? 뭐야? 10이야? 미안. 이 친구 왜 갑자기 30으로 바뀌었냐? 나 길이 30cm 봐가지고 그러구나. 그러면 50이랑 30 이렇게죠? 그래서 약분하면 10 그러면 500 파이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니까 진짜 무지성으로 이거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하고 빼지 말라고. 알았지? 우리 인수분해나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써먹어야지. 그치? 써먹으면 좋잖아? 편하니까. 자, 요거 전개도는 다 그릴 줄 알죠? 전개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꽃가래 전개도. 여기는 24인 거는 문제에서 줘서 알고요. 그쵸? 그럼 요거 8cm를 준 이유는 요거의 둘레가 요거의 호와 같다. 그쵸? 그럼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16 파이. 그쵸? 그럼 우리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서 얘를 모른다고 세타라고 쳐요. 그럼 세타는
자,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24 세타가 호의 길이잖아요. 그쵸? 16파이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세타는 뭐야? 4로 약분되니까 6분의 4,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네. 8로 약분되는구나.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중심각이 3분의 2 세타. 아, 파이. 뭐하니? 그때 뭘 구하래? 전개도에서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일단 3분의 2파이라고 구했죠? 중심각의 크기. 3분의 2파이. 이걸 구했으면 넓이는 굳이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 R L. 그래서 이거 2분의 1 하면은 6파이니까 8파이니까 8이랑 예곱하면은 192파인가요? 8이랑 24 곱하면 32, 16, 192 맞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물론 파이 R 제곱 세타 이거 하셔도 되는데 이 R 제곱 하기 싫어서 그래요. R 제곱 하기 싫잖아. 24 제곱 할 거야? 뭐 하겠다면 말리진 않을게. 힘든 건 본인이니까. 난 안 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분명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은 소두법에서 새로운 공식들을 적용시켜서 나타내는 방법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넓이나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하는 것들. 그러고 나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할까요? 4시 5분이니까. 이제 삼각함수를 할 차례예요. 삼각함수. 드디어 삼각함수의 시작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면은 뭐를 얘기하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타낼 건데, 중학교 때는 아시겠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데, 제약이 없었어요. 왜? 다 예각만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중학교 때 둔각은 아마 사인만 나왔을걸? 너네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 둔각 삼각형일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했어? 여기가 뭐 120도면은 A, B 있으면 AB 2분의 1 사인 180 마이너스 120 이렇게 해라. 그냥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말고.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했었어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끼인각으로. 그래서 둔각은 사실 사인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둔각은 90도 이상의 값은 우리가 다뤘던 적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기본적으로 외울 때 어디까지 외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사인, 선생님 이거 외우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코사인, 탄젠트. 사인부터는 어떻게 해? 다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사인은 0, 1, 2, 3, 4. 코사인은 4, 3, 2, 1, 0. 이렇게. 그래서 얘는 0, 2분의 1, 얘는 1, 얘 1, 얘 2분의 1, 얘 0. 그쵸?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는 가운데 1. 그리고 루트 3 나누면 얘. 루트 3 곱하면 얘. 그리고 얘는 0, 요 값은 없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외웠죠? 2학년 때 외웠나? 사인 코사인 탄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맞지? 피타고라스가 2학년 때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둔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았을 거야. 그쵸?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타라는 각이 2, 4분면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둔각이 됩니다. 맞죠? 그쵸?
근데 둔각까지가 어디야? 둔각이 어디까지야? 180도까지야? 180도 이상은 둔각이란 말 따로 표현 안 써. 삼각형 내각의 둔각을 180도까지를 우리 90도부터 180도를 둔각이라고 해요. 그럼 그 이상은 3, 4분면각은 4, 4분면각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원에서 정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자, 반지름이 R인 원위의 점 P가 하나가 존재할 거야. 원위의 점 P 하나가. 그 P의 좌표를 x, y라고 뒀을 때, 자, 사인 세타, 요 요 점을 지나는 동경이 존재하겠죠. 그쵸? 그러면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하겠다. 어떻게 정하냐? 사인은 반지름분의 좌표의 y값. 됐어요? 좌표의 y값.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좌표의 x값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탄젠트는 x값 분의 y값.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건 약속이야.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 이렇게 쓰래. 정의는 약속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외우기 시작할 거거든요. 삼각함수를 대부분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일단은 뭐 부채꼴의 넓이나 뭐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각도 변환하는 것도 외워야 되고, 그런데다가 60분법 나왔,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60분법 열심히 잘 썼으면은 사실 60분법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쵸? 60분법으로도 부채꼴 넓이, 코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들어? 지금까지 기껏 잘 쓰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포도법을 왜 하는 건데? 그쵸? 너네 이제 수학 하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듣잖아.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3.14 맨날 곱하라고 소수 귀찮아 죽겠는데 계산 열심히 시키더니 갑자기 중학교 가서 야 파이로 바꿔? 그러더니 파이 쓰더니 끝났어. 3.14 소수점 계산도 안 해 이제. 그치? 그런 것들이 많죠. 마찬가지긴 해요. 얘도 우리가 그냥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우리는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삼각함수이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각도의 동경의 위치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리 이겁니다. 우리는 역시나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를 알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여기 좌표를 P, X, Y라고 하고 요 동경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거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랬을 때, 자,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고, 이런 거를 다 구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어요. 그러면 일사분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X와 Y가 둘 다 양수란 소리죠. 그쵸? 일사분면에 존재할 때는 이 P의 좌표, 혹시 분필 빠진 거 보신 분? 언제 빠졌니? 왜 빠졌지? 자, 자, 나 뭐 얘기하다 말았니? 아이씨. 쓰려고 했는데 뭐 없어져가지고, 여기에 동경이 존재한다 하는 거는 x, y 요 둘 다 양수란 뜻이죠. 그치?
그랬을 때, 자, 요 R은 기본적으로 반지름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진 않아요. 맞죠? 맞죠? 음수가 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1사분면에 존재하면 X, Y 둘 다 양수니까,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야.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리고 탄젠트도 양수분의 양수죠. 아, 전부 다 양수네? 음수인 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일 때는 전체 다 양수입니다. 올. 모두. 그쵸? 모두를 우리가 올이라고 그러죠. 올. 그다음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y값만 양수죠. x는 음수고. 그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음수분의 양수. 그럼 음수죠. 그러면 얘만 양수네? 그래서 2사분면에는 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리고 3사분면에는 x, y 둘 다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네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음수, 양수, 양수분의 음수. 그러니까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 됐죠? 그래서 각각 4분면에서는 양수인 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1사분면에서는 다 올, 2사분면에 사인만, 여기에는 탄, 여기에는 코사인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1, 2, 3, 4 해가지고 올, 탄, 코,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됐죠? 뭐 되게 많아. 어떤 사람 얼싸안고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선생님은 제일 직관적으로 올, 탄, 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1, 2, 3, 4분면에서 양수인 조건이 누구인지 딱딱 나오죠. 그치? 그래서 앞으로 문제 조건에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분면에 따라서 걔가 0보다 이제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분면.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목의 공식입니다. 요 두 개는 사실 선생님 중학교 3학년 삼각함수 할 때도 가르쳐 주긴 합니다. 중학교 3학년도 가르쳐 줘요.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알면은 자주 써먹기 좋거든. 그래서 계산할 때도 편하고. 자, 목의 공식은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뭐냐면은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x분의 y랑 같으니까 얘를 내가 분자분모에다 r로 나눠요. 그러면 r분의 x분의 r분의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r분의 x가 뭐랑 같아? 코사인 세타. r분의 y가 뭐랑 같아?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그쵸?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형태가 많을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삼각함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인 코사인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사인 코사인 비중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체로 다 사인 코사인이야. 그리고 그럼 탄젠트도 있는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그대로 탄젠트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의 비중이 좀 더 많다. 이해됐죠? 그리고 요거 제곱 공식은 뭐냐면 자 이거야. 제곱 공식도 증명을 하면 이거야. 이 원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럼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누면 r분의 x의 제곱 더하기 r분의 y의 제곱은 1이다죠. 근데 r분의 x가 뭔데? 코사인 x라며 세타라며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얘가 사인 제곱이라며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너네 이거 같은 말이야. 이거 가끔 질문 받아요.
이거 같은 거야.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라는 말과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은 표현입니다. 알았지? 이 표현 가끔 질문 받아. 너희는 이미 수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딱히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안 할 테지만 처음 하는 애들은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질문 많이 하더라고. 자, 그러면 요거는 달라?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요 세타를 제곱하라는 뜻이야. 요 지수가 세타의 제곱이 돼 있잖아. 그쵸? 그쵸? 세타를 제곱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표현이 달라. 근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표현할 거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따로. 그래서 그 제곱을 이제 여기 코사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제곱 세타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마풀은 이게 여기 써 있구나. 개념 원리 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거 여기 써 있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상한 공식들인데 처음 보는 말이죠? CSC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가 하나 있죠? SEC COT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 이것도 미적분 2에서 가면 배웁니다. 뭐 때문에 배우냐? 역수 때문에 배워요.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코시컨트, 얘는 그냥 시컨트. 됐죠? 그래서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입니다. 코사인의 시컨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고요.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 미적분 2에서 배우는 거라. 별 의미는 없어요. 됐죠? 그럼 당연히 탄젠트 분의 1이 코탄젠트잖아요. 그쵸? 그럼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으면 역수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치? 당연한 거긴 해. 그리고 얘네는 이걸 기준으로 찾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찾냐면, 자, 이거를 사인 제곱으로 나눠.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분의 1 이거죠? 그럼 우리 사인 분의 1이 뭐야? 코시컨트잖아. 코시컨트 제곱. 그러면 사인 분의 코사인은 뭐야? 코탄젠트죠?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얘는 1이고. 그러면 얘는 뭘로 나누면 되겠어? 코사인으로 나누면 됩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나와요. 이해됐어? 그냥 이런 거는 미적분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너희 교육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수에서는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야. 대신 사인분의 1을 주긴 하겠죠. 사인분의 1로 줄 거고 코사인분의 1, 사인분의 코사인 이런 식으로 그냥 역수는 그냥 직관적으로 역수의 모양으로 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 역수의 모양으로 제곱해서 더한 것도 찾을 수 있게끔. 이해됐어? 어떻게? 요걸 기준으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나눠서. 됐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 외에는 딱히 중요할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거 네 번째 거 요거를 옆에 보시면 이걸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안한데 선생님도 이거 안 외우고 있습니다. 나도 안 외워요. 이거 왜 외워? 어차피 그냥 제곱하면 나오는데. 어차피 고생공식 쓸 줄 알아야 되거든, 너희.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뤘던 고생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죠? 그쵸? 고생공식 변형이라든지 고생공식 이런 형태 알고 계시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 구하세요. 제발 외우지 마. 나는 이거 이렇게 되면 너희 진짜 삼각함수 진짜 하다가 정신 나가거든. 심지어 있는 거 다 외우면 좋잖아요 하는데 좋죠 당연히.
문제는 그걸 외운 대로 정말 또박또박 잘 쓸 자신 있으면.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이런 거는 외워봤자 찾는데도 오래 안 걸린단 말이야. 실제로 식 쓰고 정리하는데 오래 안 걸린단 말이야. 오히려 외운 거를 내가 이게 뭐였다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나왔을 때 그냥 요걸 아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k 제곱이다. 양변을 제곱한다. 제곱한다. 이걸 아시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가 뭐라는 거 알아? 우리 1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걸 2항하고 2로 나눠라 이 뜻이거든요. 그걸 외우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하지마. 원리만 아시면 돼요. 정확히. 제곱하자. 제곱해서 1을 만들자. 됐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으로. 얘도 마찬가지. 제곱해서 1을 만든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요거랑 요거 2번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k제곱. 2번도 마찬가지 이거야. 알았지? 뭐 시간이 남아 도셔서 외우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을게요. 정말로 말리진 않을게. 문제를 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자, 이런 거는 뭐 푸는 아마 해설은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딱딱딱 그 값을 A랑 K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 그럼 요 길이가 2면은 요 길이가 1이죠. 그래야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 맞죠? 그럼 어차피 삼각 B잖아요. B.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말했던 이 삼각함수의 표현은 결국 비율이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래서 요거 그냥 마이너스 2,1로 잡고 문제 푸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정말로.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2,1로 그냥 좌표를 찍어버리고 잡아도 문제 풀어도 지장 1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구할 줄 알면 돼? 요 빗변의 길이만 구할 줄 알면 돼요. 그럼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더하니까 5.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여기 루트 5. 됐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y값 1. 그쵸?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x값 마이너스 2 더해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좌표 찍어버리고 해. 신경 쓰지 마. 물론 서술형 나오면 미안하죠. 서술형 나오면 마이너스 2a, a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5a 이렇게 됩니다. 됐죠? 서술형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 다행인 거는 이딴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나타내. 요거 요 길이 1분의 높이 루트 3이어야 되죠. 그쵸? 1분의 루트 3 밑변분의 높이가 1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자, 요 길이 3에서 1 더하니까 4 루트 씌우면 2. 그럼 요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죠. 그쵸?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는 2분의 y 2분의 y값. 그쵸?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x값. x좌표. 그쵸? 이런 식으로 좌표 정해서 찾으면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1인가요? 이거 1 나오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좌표를 점을 찍어서 찾으셔도 상관없다.
왜냐면 이게 점 찍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내가 여기에 점을 찍으면은 요 길이가 아까 2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 뭐 만들면 되냐면 반지름이 2인 원을 만들면 돼. 맞죠? 그런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달라져? 아니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2배해서 찾을 거면 만약 예를 들어 2배해서 찾으면 반지름이 4인 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요 다 2배 됐으니까 다 2배 하시면 되네요. 똑같이. 그럼 이거 2, 2루트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큰 차이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반지름이 최소한으로 낮춰서 찾으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생략하고 쓰셔도 된다. 됐죠? 다음. 자, 요거는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물론 지금 당장은 쓸 건 아니지만 요 문제는 지금 당장 이거를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해요. 뭐냐? 여기 알파, 여기가 알파야, 그쵸?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어떻게 찾냐? 사인 알파는 사인 이거 2분의 파이 90도죠, 90도. 90도. 90도 빼기 세타랑 같아요. 맞아요? 90도에서 요 세타만큼 빼면은 요거잖아요. 알파 더하기 세타가 90도니까. 맞지?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됐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할 때 요거를 바꾸는 거를 하긴 할 거야. 근데 늘 말하잖아. 시험 볼 때는 그것까지 진도 나갈 거라는 거. 맞죠? 맞죠? 너희가 해야 될 작업은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요 알파를 세타에 관한 형태로 각을 표현할 줄 아셔야 돼. 사실 이게 더 필요하거든. 이걸 하는 게 더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증명 방법은 다양해. 봐봐. 요게 빗변이고요.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요 OP분의 PA. 근데 코사인 세타는 요거 OP분의 OA 이거잖아. 맞죠? 근데 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랑 같은 거 아니야? OP분의 OA. 맞죠? 그래서 둘이 같은 거거든? 지금은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뒤에 각도 변환하는 거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고 나면. 사실 요 문제는 요 사인 알파를 선생님은 이걸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해설은 이 각도 변환을 안 했기 때문에 해설은 보통 나오면은 이런 각도 변환 잘 안 줄 거거든. 어차피 뒤에 가서 각도 변환 배우니까 그때 써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요 과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꼭 써놓고 알아두시고 뒤에 가서 각도 변환하는 거 하면 아 이게 그거였지 라고만 딱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사인 알파가 코사인 세타랑 같잖아요. 그쵸? 그럼 요 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은 거야. 맞아요? 그럼 이게 몇인데? 1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난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야? 15니까 탄젠트 세타는 루트 15인지 마이너스 루트 15인지만 찾으면 되죠. 그쵸? 그럼 동경이 어디에 있어? 1사분면에 있네. 1사분면은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다 양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루트 15만 된다. 탄젠트 세타가. 됐죠? 됐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루트 15니까 요거 1, 요거 루트 15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4인가요? 15 더하기 1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반지름의 OA의 길이는 자 그러면 요걸
요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길이로 얘는. 그쵸? OA가 1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는 비율이야. 1대 루트 15대 4야. 맞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여기다 4를 나눈 게 4분의 1을 곱한 게 반지름이잖아요. 1이니까. 반지름이 1이라고 줬죠? 그치? 그럼 여기 비율 4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고 얘도 4분의 1을 곱하고 얘도 4분의 1을 곱한 게 길이가 되는 거예요. 각각을. 됐어요? 그래서 요 OA의 길이는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죠. 됐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거 꼭 시험에는 이거 잘 활용하는 게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진짜 중요해. 아마 시험에는 이거 못 바꿔서 못 푸는 경우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요거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다음. 자, 요것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 탄젠트 세타 구해라. 방정식 풀면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이제 좀 이거를 좀 어렵게 구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까? 그냥 양변에다가 1 탄젠트 세타 곱한 다음에 탄젠트 세타 한쪽으로 모으고 탄젠트 세타 없는 거 한쪽으로 반대로 모으고 이렇게? 아마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할걸? 물론 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할 줄 알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할 거야. 1 탄젠트 세타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 곱하고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면은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해서 그리고 탄젠트 세타 앞에 개수로 나누고. 그쵸?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바로 찾을 수 있거든, 탄젠트 세타. 이렇게 찾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너희가 좀 눈치챌 만하게 한번 해볼게요. 눈치챌 만하게. 1 플러스 2, 아니다.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이래도 눈치 잘 못 챌라나? 그러면은 한 단계만 다시 더 써볼게.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곱해. 그러면 탄젠트 여기 보면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이거거든요. 아, 선생님 잘못 썼구나. 미안.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거든.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 하면은 혹시 눈치채는 사람 있을까? 없네. 힌트.
이렇게 쓰면은 갑자기 이제 삼각함수 하는데 유리함수는 뭔 정신 나간 소리지 이런 생각 나오죠. 봐봐. 얘가 y고요. 탄젠트 세타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럼 y는 지금 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죠. 맞지? 우리 이거 지금 x랑 y 자리 바꾸고 싶은 거 아니야? x가 여기 탄젠트 세타가 여기니까 x를 일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보내? 역함수. 역함수 하면 얘네들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1이랑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랑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x-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면 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자리 바꾸고요.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맞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은 여기에 1로 가고요. 플러스 1로 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플러스 1로 오잖아요. 그럼 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에 플러스 1. 또 x 자리에 이게 들어가니까 2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 1. 너무 어려워? 물론 역함수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목적이 xy의 자리를 바꾼다가 목적이 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그걸 역함수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서 여기에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여기 원래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이렇게 바꾸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안 되면 아까 했던 방식을 해야 돼. 안 되면 자 이거 K로 해. 좀 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 1 플러스 탄젠트 K X 세타는 K 마이너스 탄젠트 K 탄젠트 세타. 그쵸? 그쵸? 그러면 이항하면 탄젠트 세타의 1 플러스 K는 이거 이항하면 K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K분의 K 마이너스 1. 그리고 K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원칙은 이거야? 원칙은 이거야? 역함수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하자. 알았죠? 표정 보니까 역함수 얘기는 괜히 하는 걸로. 잊어버려. 혹시 쓸 수 있는 사람은 쓰세요. 다 쓰라고는 안 할게. 알았지? 쓸 수 있는 사람만 써. 사실 이런 거는 선생님처럼 많이 써봐야 아는 거라. 역함수도 잘 기억 안 나지?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뭐였지? 이러고 있는 마당에 유리함수 역함수는 무슨. 아무튼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이거 3 플러스 루트 3 분의 이거 뺀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3. 그쵸? 그럼 유리화 하자. 유리화. 그럼 9에서 3 빼니까 6분의 둘이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은 1. 3 마이너스 루트 3 미쳤나봐. 3 마이너스 3 없어지고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2 루트 3 그럼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끔 안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 3분의 사인 세타 3분의 루트 3 알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타를 직접 구하시는 분들 있죠? 그치? 3분의 루트 3 뭔지 알잖아? 30도일 때. 그쵸?
30도일 때니까 그럼 세타 30도네요 라고 따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구할 수 있게끔만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세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쵸? 그럼 요 길이는 몇이야? 3, 3, 9. 3 더하면 루트 12. 2 루트 3. 맞나요? 그럼 사인 세타는 2 루트 3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인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중학교 때랑 달라. 왜 안 돼? 9. 몇 사분면? 3, 4분면. 요거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면 돼요. 이해됐죠? 탄젠트만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니까 부호만 나중에 신경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객관식 같은 데서. 자, 다음. 두 문제 남았네? 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 떠올라야 되는 건 있어요. 뭐? 고생공식. 그냥 늘. 기분 나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또 써먹어야죠. 또 써먹어야죠. 써먹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로 할 수 있는 요거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네. 그쵸?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더한 것만 알면은 얘는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더한 걸 어떻게 구할까?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얘가 뭔지 몰라요. K야. 또 우리 이거 뭐 하기로 약속했죠? 양변? 제곱하자. 그래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세타는 K 제곱이다. 맞죠? 그러면서 얘가 1 플러스 얘는 뭐? 어디였냐? 2분의 1 더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얘가 K 제곱이네요. 그쵸? 그럼 K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그러면 각 부호를 보자. 제 1,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사인 양수, 코사인도 양수, 그럼 K도 양수. 그래서 얘만. 그럼 이제 넣으면 끝났죠? 네. 2 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루트 2. 그러면 나머지 계산 알아서. 그쵸?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다음. 2번도 마찬가지야. 자, 얘네들이 뺀 거를 구하래요. 이번에는 또 갑자기. 그러면 뺀 거는 일단은 고생식 바꾸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세제곱 플러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참고로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는데 너희가 객관식이나 이런 데는 진짜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 선생님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해요. 선생님 실제로 문제 풀을 때도 이렇게 쓸 거야. 진짜 빨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네
삼각함수 시험 보면은 이거 사인 코사인 이거 쓰다가 시간 엄청 가거든 생각보다.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사인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사인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써.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 SCT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좀 빨리 써야 돼서 이거 물론 그렇다고 진짜 서술형에 그런 식으로 쓰기만 해봐. 내가 삼각함수로 문신 새겨버릴 거야. 알아서 해. 그러면 여기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다.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모르니까 K라고 해. 얘 몰라 내가. 그쵸? 그럼 이거 뭐 하기로 약속해서 또 제곱해라. 사인 세타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K 제곱. 그쵸?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1 플러스 1이네요. 이게 K 제곱이니까 K는 또 뭐야 씨. 또 둘 중에서 하나죠?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사분면 각이래요. 그러면은 이사분면 사인은 올싸 양수죠? 양수. 얘는 음수. 그쵸? 양수에서 음수 빼면 양수죠? 네. 그래서 루트 2만. 됐죠? 그럼 또 대입하면은 2 루트 2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그쵸? 나머지 계산은 각자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만 정하시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됐죠? 마지막. 오늘은 요거 딱 다음 거까지만 나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문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 친구. T는 몇 사분면 각도? 2사분면이죠, 2사분면. 그래서 요거 체크 먼저 해줘라. 그 다음 시작. 자, 두 실근이 사인 T, 코사인 T. 그럼 두 군의 합.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그렇죠? 그 다음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두 군의 곱은 5분의 K. 그렇죠? 그럼 내가 얘를 제곱을 해보겠다. 그러면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2 사인 T 코사인 T 25분의 1. 그래서 2 사인 T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5분의 24. 그쵸? 그러면 이 약분하면 사인 T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5분의 12. 근데 얘가 몇이라고? 5분의 K. 그쵸? 그럼 K값 구했네. 끝! 자, K값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다 라는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찾는 거니? K값은 찾아놨고요. 마이너스 5분의 12인 거 찾아놨고, 탄젠트 T는 사인 T와 코사인 T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대입해봐.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2는 0. 양변에 5 곱하면 25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아마 5겠지?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잠깐만. 4, 20. 6, 2 안 되고. 4, 5, 20, 3, 5, 15 되네. 왜 계산이 안 됐지? 여기 마이너스인가요? 그쵸? 그러면은 x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 또는 5분의 3인데 그럼 누가 사인이냐? 이사분면이니까 사인이 양수.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사인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코사인이다. 됐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해? 탄젠트 t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5분의 3.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안 써주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됐죠? 그래서 뭐 여기는 K를 구하는 게 사실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K를 구하는 게. 그리고 대입하고 그냥 해 구하면은 사인, 코사인 나오니까 인수분해 해서. 됐죠?